본 강의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주최하고 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무법인 지율 우원상 한수환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청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특히 임대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다른 재산들에 비해 가치가 매우 높기도 하고 청년 여러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하시든 거주를 위한 임대차든 어떤 형식으로든 부동산 문제는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변호사님,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겠다 하면 제일 먼저 해보는 말이 등본대봐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관해서 그 권리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그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서 이런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전세사기와 같은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하면은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발급받는지부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려주실까요? 그렇죠. 뗀다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떼야 되는지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그거 떼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를 이제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쉽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나면 저희가 무엇부터 보아야 할까요? 사실은 위에서부터 천천히 봐내려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맨 위엔 아마 표제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표시하여 주는 건데요. 저희 사람으로 치면 신상명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실제 부동산의 정보, 그러니까 주소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표제부를 볼 때 저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요.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호실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내가 직접 가서 보는 명패상의 호실과 이제 실제 호실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표제부를 보고 실제 명패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표제부 아래 보면 갑구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 갑구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 갑구는 가장 중요한 소유자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소유자와 내가 계약을 하는 그 계약서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종종 이 부분이 달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 부동산의 소유자,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도 알고 보니 등기부 등본에는 그 갑구에 다른 사람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 소유자가 나중에 나는 그 계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내 땅인데 나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내쫓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갑구의 소유자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겠네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발급받아 보면 네네. 좌측 하단에 보면 열람일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람일시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냥 내가 언제 열어봤는지 그거를 기계적으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열람일시는 언제 이 등기부 등본을 내가 받아서 열어봤느냐를 표시하는 건데 간혹에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에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자기가 임대인인 것처럼 계약을 하러 나오는 분들이 자기가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며칠 전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문제없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과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직전에 발급이 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등기부 등본 발급 날짜가 예를 들어 12월 20일이다. 네. 이런데 저희가 이번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12월 25일에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5일 정도의 공백이 있는 사이에 예를 들어 소유자가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내가 모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기하는 날짜에 발급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죠. 네. 혹시 그럼 갑부에는 또 다른 어떤 게 기재될까요?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소유자가 현재 소송이나 이런 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칫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 압류는 곧 경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의 경우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거래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갑구에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지금 저당권 얘기는 빠졌어요. 저희가 그렇죠. 실무적으로 저당권은 상당히 많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당권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이 사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죠.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이제 이 저당권 부분은 그 갑구에서 한 번 더 내려오시면 을구가 있습니다. 그 을구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을구에 있는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그 경매로 마련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먼저 돈을 받아갈지에 대한 순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근저당권인데요. 이제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그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 살 때는 이제 은행 네. 돈을 빌려서 그쵸. 은행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은행이 빌려준 돈을 표시를 하는데 보통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빌려준 돈의 120% 정도를 이제 근저당권 기재를 해놓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경우에 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거든요. 표시된 금액과 비교를 해서 부동산의 매매 가액이나 전세 가액이 많이 낮다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채권 최고액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 최고액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부동산에서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채권 최고액을 보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요약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깡통 전세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서 매매가 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가지 못하는 경우를 저희가 소위 깡통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동산의 정확한 가액, 내가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사실 등기부 등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무엇을 보아야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시중에는 부동산 매매 가액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가장 공식적인 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사이트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매매 가격을 확인을 했을 때 내가 낸 전세 가격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설사 이 아파트가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부동산 거래할 때 저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때는 보통 계약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겠죠. 이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면 사장님이 양식을 주세요. 뭐 그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중요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은 이제 그게 계약 기간, 그리고 보증금, 임대료, 임대인 정보, 그리고 그 기타 특약사항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봐야 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생략을 그럼요. 해야겠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서 지금 계약 기간을 먼저 얘기하셨는데 계약 기간 관련돼서는 저희가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주거용 건물, 저희가 살기 위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법률상 2년 단위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2년이라는 얘기죠. 이제 임차인이 원해서 이 기간을 줄이는 건 가능한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걸 2년 이하로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건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임대차 기간의 최소한의 기간은 주거용 건물에는 정해져 있고 그것은 2년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보증금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보통 계약을 할 때 미리 전화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얼마다라는 게 대충 협의가 된 상태로 이제 그쵸.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액수와 우리가 서로 얘기한 보증금 액수가 정확히 일치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서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서 숫자만 기재를 하는 게 아니라 금 1억 1천만 원 뭐 이렇게 한글로 정확히 기재를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숫자와 한글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한글로도 쓰지 않고 그쵸. 어려운 한자로 네, 쓰고 네, 이제 네, 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더 나가서 저희가 임대인 정보는 무엇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등기부 등본 얘기 드릴 때 표제부에 임대인 정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제부의 임대인 정보와 계약서에 임대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주민등록증, 아니 운전면허증 이런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신분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사람의 내용,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실제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가족이나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원본을 지참하도록 하고 이제 대리인이 맞는지 또 위임장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인감증명서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이제 표제부로 잠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구에 나와 있는 네네네. 사안이죠. 예, 그래서 네. 갑구에 나와 있는 저희가 소유자의 정보와 네네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임대인 본인이 안 온 경우에는 뭐 위임장을 확인을 해서 네. 이 사람이 실제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네. 확인을 해야 된다. 더 나가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람일시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실제 등기부 등본이 언제 발급받았는지를 네. 꼭 확인하셔서 현재 임대인 정보,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으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 특약사항이라는 거는 거래하는 부동산에 따라 또 내가 누구와 거래를 하는가에 따라 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데요. 보통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계약하는 날에 이 형태 그대로 보존을 해서 나갈 때도 임대인에게 돌려준다라는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계약이 끝날 때 저희가 소위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려 놓을 건지에 대한 내용, 또 관리비는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좀 오래된 노후된 집을 계약하다 보면 수도나 보일러 관련해서 누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월로 인한 하자나 보수에 돈이 많이 드는 큰 하자의 경우에 보통은 임대인이 하자 보수 의무, 저희가 수선 의무라고 하는데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어떤 임대인분들은 특약사항에 그런 부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건을 넣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런 안 좋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거랑 임대차 계약서 보는 방법 관련돼서 정보를 드렸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더 알아봐야 될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만 부동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빌라입니다. 빌라가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몇 명인지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합했을 때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표제부 문제랑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 표제부에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이 네. 들어가 있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가령 301호다라고 네.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301호 같은 게 없고 그냥 1층, 2층, 3층 뭐 이렇게만 돼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네.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표제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류 중 중개대상물 확인서라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주실 텐데 그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이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몇 명인지, 또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기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중개대상물 확인서 같은 경우는 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이것을 꼭 발급받으시고 네, 네. 그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기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의 정보, 갑구에 있는 소유자의 정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처분 제한 정보, 경매 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점 같이 확인해 주시고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람일자 꼭
꼭 확인하셔서 실제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언제 발급됐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약 기간, 임대인의 정보, 그리고 임대차 조건, 특약사항 등 각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발급해 주시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내용 확인하셔서 그거에 없는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인지를 우원사 한성현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